안녕하십니까. 이하운의 치기능 연구소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복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시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복시들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안 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안 복시하면은 두 눈의 어떤 정렬이 어긋나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양안 복시는 이제 수평 복시와 수직 복시가 주로 있는데요. 이 수평 복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우측 눈에 어떤 안구 정렬이 깨진다. 이게 이제 코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이 대상자가 보는 사물의 상이 두 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상은 어느 쪽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우측에 있는 상은 이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상은 또 이 좌측 눈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외사시가 있어서 이렇게 복시를 느끼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반대로 가는데요. 우측 눈으로 본 상은 두 개가 있으면은 좌측에 있는 게 우측 눈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눈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이렇게 내사시가 돼서 상이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혼란스럽죠. 사물을 보는데 어느 것이 내가 보는 상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우측 눈에 사시가 있을 경우는 좌측 눈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보는 것이 실제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상은 허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오른쪽 눈에 외사시가 있어서 이렇게 상을 보게 되면은 이럴 때는 아까처럼 이제 교차성 복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좌측 눈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상이 실제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사시가 있어서 수직 복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측 눈에 만약에 상사시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측 눈에 보이는 상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의 상이 더 있는 걸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사시 각도만큼 이 상의 간격은, 복시의 간격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측 눈이 이렇게 하사시가 있어가지고 상이 분리가 되면은 자, 위에 하나가 더 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상이 실제로 보는, 주시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이 수평 복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직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외사시나 내사시가 같이 있다. 이런 경우는 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죠. 수평과 수직이 같이 이렇게 편의가 있는 경우는 혼합 복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한 복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단한 복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한쪽 눈을 가리더라도 이 오른쪽 눈에 단한 복시가 있으면 가리더라도 상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이 단한 복시가 되겠습니다. 또 한눈 복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각막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눈물층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수정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초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주로 단한 복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한 복시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위아래로 상이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이런 수직 복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상이 뭐 양안 복시처럼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잔상이나 고스트 이미지처럼 살짝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보통 라식, 라섹 등 각막 교정 수술을 받고 나면은 이제 좀 눈에 이제 어떤 이제 고위 수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수차에 의해서도 단한 복시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건조증이나 이제 안구건조증에서 이제 눈물층이 이제 고르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약간 초기 백내장이라든지 어떤 조절 기능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단한 복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중 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중복시는 뭐냐면은 양안복시와 단안복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측 눈에는 수직으로 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양안으로는 또 수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혼란스러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복시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교정을 받고자 오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근데 한 분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조절 이상에 의해서 이렇게 단안복시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그분은 그러면서 이제 외사시성 복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수직 양안 복시를 보이면서 또 단안 복시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분도 어떤 이제 수정체 기능이 좀 안 좋으면서 어떤 수직 양안 복시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정을 받고 있는데 두 분 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떤 복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복시에 대해서 다양한 복시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그 복시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복시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뇌에서 이런 복시 상태가 오히려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서 융합이라는 것이 좀 싫어지는, 그래서 융합이 잘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약간 이제 전문용어로 호러 퓨저니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러 퓨저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융합을 시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다양한 특수 프리즘 렌즈를 갖다 대도 융합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로 이렇게 단일시를 만들어도 이게 융합이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시가 있으면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신속하게 어떤 기능적인 이런 복시 상태는 잘 교정을 해서 개선을 시켜줘야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복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복시와 관련된 시기능 교정 안경이라든지 또 시기능 교정 훈련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병행했을 때 대부분 한 99% 정도는 개선이 돼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기능 재활 훈련과 또 기능적인 안경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시가 있는 경우는 방황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전문가들 찾아서 잘 교정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훈의 시기능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